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까지 더해진 어린이날, 아이들은 밖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어린이날 표정을 담았습니다. 광장에 나온 배우들이 선보이는 어린이 연극에 시선을 빼앗긴 아이들. 아이들은 얼굴에 알록달록 그림을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튀어나온 듯 동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광주의 중심, 아시아 문화전당도 오늘만큼은 대형 놀이터로 단장했습니다. 뛰어놀고 기어오르고 마음껏 낙서도 하는 이 자유로운 놀이터의 주인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그 애들 풀어놓고 뛰어놀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냥 소원대로 책 사고 싶다 해서 서점에 한번 가볼까 하고 이동 중이에요. 어린이날 하늘을 날아오를 풍등엔 어떤 소원을 적어볼까. 아이들의 즐거운 제잘거림은 공간을 떠들썩하게 채우며 광장을 봄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게 합니다. 자주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날이나 나와가지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봄꽃이 만발한 한평 나비축제장에서도 아이들의 재주와 끼를 마음껏 펼치는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신기한 묘기쇼는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어린이날에 여기 와서 좋고요. 우리 이따가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새 잎이 자라 푸르러지는 생명력 가득한 5월의 봄. 실록 같은 어린이들의 모습에 쌀쌀했던 날씨도 녹아내린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체로 따스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스한 날씨를 보였고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7도가량 온도가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내리는 비는 모레 오전까지 20mm에서 70mm, 남해안에는 돌풍을 동반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지역 구청장 후보들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경선 결과를 보면 후보 직함이 뭐냐가 결정적인 변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구청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리당원 50%와 국민경선 50%를 합산한 결과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임택, 서구는 서대석, 북구 문인, 광산구는 김사모 후보가 각각 선택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낸 서대석 예비후보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사모 예비후보는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단수로 추천된 김병래 남구청장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경력 덕분에 쉽게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북구로 1위와 2위, 2위와 3위의 격차가 각각 5% 안팎에 그쳤습니다. 문인 후보가 1위, 조호섭 후보가 2위, 문상필 후보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조호섭 문상필 예비 후보를 비롯해서 전현직 시의원들은 이번 경선에서 승률이 낮았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 14명 가운데 8명이 시의원 출신이었지만 동구의 임택 후보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이 구청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함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본선 대결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직 구청장이 각각 민주평화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광주 동구와 서구에서는 본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울 해상 크레인이 오늘 목포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0일 세월호 직립을 시도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만 톤급 대형 해상 크레인이 예인선에 끌려 목포신항 부두로 서서히 들어섭니다. 지난 1일 울산에서 출발한 지 닷새 만입니다. 기상이 악화돼 일정은 다소 늦어졌지만 무사히 세월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크레인으로 선체 좌현을 바닥으로 해 누워있는 세월호를 90도까지 들어올립니다. 이제 선체를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바르게 세우는 데 저희가 이제 주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무게는 7,300톤. 현재 수직과 수평 지지대 66개가 니은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인양 당시 훼손과 부식이 심한 상태라 직립 과정에선 선체와 지지대를 통째로 묶어 끌어올립니다. 접안을 마친 크레인과 지지대를 연결하는 작업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오는 9일 선체를 45도까지 들었다 내려놓는 최종 점검을 거친 뒤 10일 오전 4시간 동안 실제 선체 직립이 시도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미수습자 5명을 수색하고 침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선체 직립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설렌다는 게 뭐 직립화 설레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다는 거. 못 찾으신 분, 그다음에 또 유류품 그걸 또 찾을 수 있다는 설레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가 바로 서는 대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객실과 기관구역을 정밀 조사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라돈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치원이 전남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7년 전국 국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별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라돈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치원 200여 곳 중 5곳이 전남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담양 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곡성 오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순 청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장흥 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장성 약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며 교육부는 이 유치원들의 라돈 저감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실려있다고 허위 신고한 59살 서모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 씨는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지나가는 남성이 광주공항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